자, 오늘 이제 예비 고1 대상으로 공개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할 거고,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에서 실근 얘기를 잠깐 했었다, 그렇지? 자, 그 부분 잠깐만 복습 잠깐 하고 시작할 거고, 두 번째 타임에는 그 방정식과의 관계에서 부등식과의 관계로도 조금 더 넘어갈 거야.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좁게 강의로 이제 내신 대비 수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마 조금 뭐 어려운 문제 가지고 푸시는 것 같아. 아무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아무튼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 번만 복습해보자. 자,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에서 어떤 거 y는 f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gx라고 하는 함수가 두 함수가 있을 때 두 함수의 교점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아줬다? fx는 gx. 그렇지. fx는 gx라고 해서 이제 연립해가지고 어떤 방정식을 만든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gx를 이항시킨 다음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이제 실근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게 바로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입니다, 맞지?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어. 그러면은 뭘까?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 fx와 gx의 실근의 개수. 그렇지. fx와 gx가 아니라 fx 빼기 gx는 0이라고 만들어 놓은 방정식에서 이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실근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는 결국 실근의 개수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되었다. 2차 방정식이라면 저 실근의 개수 어떤 식과 관련이 있지? 기억나나요? 실근의 개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판별식, 그렇지. 자, 판별식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단 말이야. 맞지?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을 가지고 이제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해봤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그리고 하나인 실근, 즉 중근을 갖는지,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지에 대한 내용을 넘어갔었단 말이야. 그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방정식을 먼저 배운 건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 만약에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에서 자, 요 내용으로 넘어와 보자. 어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고, 그리고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자, 여기서 먼저 질문. x축을 그러면 분명히 어떤 함수와 얘도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두 함수와 함수의 만나는 점, 교점의 개수를 한번 판단을 해줄 수 있는데, 이 x축을 그럼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사람. x축. y는 그렇지. x축은 분명히 y는 0이라는 함수란 말이야. 자, 그럼 두 함수의 이제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치 관계라는 거는 누구예요?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야.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있니? 자, 그럼 일단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x축이 있을 때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자, 서로 다른 어떤 점? 두 개의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있겠다? x축과 그렇지 만나는 경우에 대한 얘기가 있다,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그 한 점에서 만난다를 방금 종욱이 얘기했듯이 뭐요?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그러면 2차 함수가 좀 더 올라갔어. x축보다 더 올라가서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겠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풀어줄 거라고 우리는? 방정식을 가지고. 어떤 방정식? 두 개가 같다라고 해서 만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입니다 라는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이면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두 개예요 라는 내용이란 말이야. 맞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은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실근이 하나니까. 그렇지. 판별식은 0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누구? 만나지 않습니다는 실근이 없습니다야. 오케이? 함수 그래프에서는 허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실수가 없으니까 어떤 거? 만나지 않습니다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풀 때, 자, 만약에 2차 함수가 x축이다. 그러면은 이런 방정식을 만든다면 판별식으로 넘어갈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한번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볼까? 간단한 걸로 위해서 나는. 자, 어떤 2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a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오. 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대. 어떻게 한다? 누구와? x축과. x축을 함수로 표현하면 뭡니다? y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차함수와 y는 0이라는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난 데 대한 내용이니까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어떤 방정식?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는 0이에요. 여기서 이제 판별식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지? 맞지? 한 점에서 만나니까 실근 몇 개? 한 개. 자 판별식을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16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야? 2a 된다. 그렇지? 얘가 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에요. 와 같은 식으로 a 값을 찾아볼 수 있는 거다. 그렇지? 맞지? 짝수 공식. 짝수 공식 뭐냐고? ax 제곱 플러스 b, 2b 이건 내가 준비했던 내용이 아닌데 2b 프라임 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짝수 공식 뭐예요? 얘 2 말고 b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판별식이다. 그렇지? 짝수 공식. 짝수 공식이 아닌 거는 얘가 그냥 bx였다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오케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판별식으로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자. 자 지금 이거 수학 상에서 실제로 문제 나오는 내용들이야. 오케이? 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포물선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리고 직선은 뭐예요? 1차 함수. 자 그러니까 어떤 y는 fx라는 어떤 함수? 2차 함수와 y는 gx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 맞지? 그 상황에서 위치 관계 어때요?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 거야. 역시 어떤 2차 함수와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2차 함수와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2차 함수와 직선은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어떤 식으로 fx 빼기 gx는 0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 내용으로 넘어갈 거다. 그렇지? 판별식이 각각 어떻게 돼야 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방정식에서는 실근의 개수가 2개예요. 즉 0보다 큽니다. 얘는 0입니다. 얘는 0보다 작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어떤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자 그냥 만난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맞지?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다. 그렇지? 얘만 만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지 3x 일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는 2x 플러스 k 얘를 어떻게 하자? 전부 다 이항시켜가지고 3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k는 0입니다. 맞지? 맞지? 이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다? 판별식을 세워줄 건데 걔가 뭐예요? 25 플러스 64 24k 플러스 24k 여기 마이너스지 플러스 24k가 어떻게 되시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큰 경우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같은 경우도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지금은 만난다에 대한 얘기죠. 맞지?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이제 풀어주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24분의 2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즉 답은 뭐예요?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렇지? 맞지? 오케이. 마이너스 24분의 25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그보다 큰 최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렇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방정식과의 관계예요. 어떤 거? 실근의 개수 또는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부등식을 한번 보자. fx가 gx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다음 장에 있어. fx가 gx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부등식이 만들어져 있다. 얘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줄까? 방정식에서 결국 y는 fx와 y는 gx 두 개의 교점에 대한 얘기라면 어떻게 풀어졌어 너희들은? 두 개 같습니다. 맞지? 그리고 이항시켜가지고 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만들어줬단 말이야. 거기서 방정식의 실근과 분명히 교점의 x좌표가 연관이 되어 있어. 맞지? 그럼 부등식도 똑같지. 자, 부등식이 먼저 주어져 있고 걔를 함수로 해석을 해내는 거야. 자, 어떻게 합시다? y는 f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gx라고 하는 함수를 두 개의 함수를 이제 비교를 해줄 텐데 fx라는 함수가 어때? gx보다 더 크시오. 자, 그거에 대한 비교는 누구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결국 y 값이 큽니다 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y 값이 크다면 어디에 위치할까? 함수 그래프에서 위에 위치하지. 왼쪽 오른쪽은 x고 위아래가 y 값이잖아. 즉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범위로 찾아주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누구? fx가 0보다 큽니다라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비교해준다? 결국 y는 fx와 y는 0이라고 하는 어떤 거? x축이다. 그렇지? x축보다 fx라는 함수가 위에 있도록 하는 거를 찾아주시오. 두 개의 함수를 비교해서. 맞지? 맞지? 그때 x의 범위를 찾는 게 2차 부등식이야.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을 푸는 거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최고차의 계수 a가 양수인 상황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시오. 그리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작으시오라고 하는 어떤 부등식이 주어져 있다. 일단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두 개의 함수로 만들어주는 거다. 그렇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2차 함수가 y는 0이라고 하는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시오. 그리고 여기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y는 0, x축보다 아래쪽에 있도록 하시오. 자, 근데 거기에서 x값을 찾으시오. 그게 2차 부등식을 푸는 건데, 그러면 얘는 위에 있도록 하는 범위, 얘는 아래에 있도록 하는 범위를 찾아달라는 얘기야. 누구의 범위? x의 범위. 자,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로 이렇게 나와있다 치자. 자, 그럼 여기에서 누구 가지고 비교하는 거다? 결국 y값 가지고 비교하는 거라고 했어? 위냐 아래냐를 비교하는 거라고 했다. 그치? 자, x값이 만약에 요런 데 위치하고 있어요. 요런 데 위치하고 있어요. 누가 위에 있어? 이참수야 x축이야. y값은 이제 이참수가 위에 있다. 그치? 이런 범위를 찾아달라는 얘기야. 자, 어디까지? 여기 딱 만나는 점까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참수가 아래쪽에 있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y값이 이참수가 위에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범위와 이쪽 범위를 찾아달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 값이 알파와 얘가 베타라고 합니다. 그럼 x의 값은 어떻게 됩니다? x는 알파보다 작아요. 또는 x는 베타보다 커요.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가 됐지. 맞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범위. 누구? 이차 함수가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찾아달라는 얘기니까 만약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이 안쪽 범위를 찾아준다. 그렇지? 따라서 답은 뭐예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너희들은 이 문제를 2차 부등식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가 아니라면 음수라면 양수로 바꿔가지고 이항시켜가지고 또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아무튼 최고차의 계수를 양수로 만든 다음 크다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바깥쪽 범위요. 작다이면은 안쪽 범위요. 이렇게 푼단 말이야. 맞지? 그걸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고 이 2차 함수를 어디 머릿속으로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 보자. 역시 예시 문제 하나 풀어볼까? 어떤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 모든 정수 x의 값의 곱을 한번 구하도록 하시오. 2차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네. 저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은 후 그 범위 안에서 정수값들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렇지? 맞지? 자, 그럼 어떻게 하시오? 이걸 이대로 풀지 말고 이항시켜주면 2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으시오. 양변을 2로 나누면 좀 더 편하겠다. 그렇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으시오. 자,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네. 그러면은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자, 최고차의 계수 양수였다. 그렇지? 그러면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나? 그리고 어떤 점? 두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렇지? x축과 어떤 점 어떤 점? 마이너스 4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 거기서 작거나 같은 거니까 아래쪽 즉 안쪽 범위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답은 뭐예요 그럼? 그렇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는 이제 작은 범위고 얘는 지금 같다가 붙어 있으니까 이 점도 포함을 한다. 그렇지? 따라서 등호 등 붙여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무조건 뭔가 안쪽 범위야 바깥쪽 범위 하지 말고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서 해달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거?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자. 자, 여기에서 이제 항상 실수를 많이 하고 내가 오늘 강의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거야. 나중에 지금은 이제 잘 할 수 있어. 아니면 처음부터 실수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고2, 고3이 됐을 때 100%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공부 잘한다고 하는 1등을 받던 학생들도 갑자기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자,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에요. 자, 여기서 어떻게 푸세요? 일단 2차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치? 너희들은 어떤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을 가지고 봤을 때 0보다 크시오. 즉 x축보다 위에 있으시오. 언제?
항상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그려준다? 그래프를 x축보다 위에 있도록.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렇지? 맞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역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가 y는 0이라고 하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 엎어져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거야. 지금 내가 말한 거 항상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작다. 여기서는 지금 최고차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걸 너희들이 찾아줘야 돼. 얘는 0보다 크고 0보다 작습니다. 이걸 찾지 않고 그냥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 무조건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 판별식으로 풀 거야. 그리고 판별식으로 풀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최고차항의 개수를 안 찾으면 안 돼요. 알겠지? 오케이? 반드시 찾아줘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판별식은 이제 0보다 작니, 크니, 아니면 0이니? 작지. 왜? 만나지 않으니까. 맞지? 판별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만나지 않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거야. 이 부등호 방향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 근데 나중에 뭐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어떻게 풀어? 판별식 0보다 커요. 막 자신 있게 막 풀고 나서 틀려온단 말이야.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알겠지? 판별식은 만나는 점의 개수와 연관이 있는 거야. 자,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보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떤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찾아주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보자. 여기서는 2차 부등식이네. 따라서 y는 kx제곱 그리고 y는 0입니다. 로 시작을 하면 된다. 그치? 자, 근데 내가 방금 말을 하나 잘못했어. 뭐라 했어? 2차 부등식이라고 잘못 읽었어. 이 문제가 만약에 2차라고 주어져 있었다면 k는 반드시 0이 아닐 거야. 근데 지금은 그냥 부등식이야. 맞지? 그러면 k는 0이 될 수가 있다. 그때 0이 되었을 때 얘가 뭐야? 마이너스 4x가 되지. 그러면은 1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기울기지. 맞지? 마이너스 4인 직선. x축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그래서 k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냥 부등식 문제라면 요거까지 너희들은 반드시 밝혀줘야 돼. 서술형 문제라면. 알겠지? 서술형 문제가 아니더라도 0일 때 혹시 얘가 다 사라지고 1은 0보다 크다. 그럼 성립하는 거잖아. 그런 경우를 밝혀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튼 그럼 k는 0이 아닌 걸 밝혀줬어. 그럼 이제 어떻게 생기시오?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시오. 어떻게 생기지? 그래프. 그렇지. 이렇게 생기면 x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그래프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너희들은 뭐 k는 양수여야 해요. 이거 반드시 찾아달라고 했고. 자, 그리고 나서 판별식은 짝수 공식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지? k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뺍시다. 누구를 2차의 개수 k에다가 누구? 상수항 2k 플러스 1을 곱해서. 맞지? 얘가 0보다 작니? 크니? 0이니? 0보다 작아야 된다. 만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치? 자, 따라서 이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3k 그 다음에 플러스 4 나오네. 얘가 0보다 작으시오.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를 만들면 된다. 그치? 역시 2차 부등식이다. 그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시오. 부등호 방향 조심하고. 그럼 인수분해를 해주면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뭐예요? k-4 곱하기 k 플러스 1이 어떻게 되시오? 0보다 크시오. 그럼 요거는 앞에서 했었다. 그치? 이걸 만족하는 k의 범위 어떻게 되니? k라는 값은 커지시오. 누구보다? 4보다. 또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시오. 이게 답이다. 그치? 맞아? 틀렸지. 맞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내가 이거 반드시 밝혀달라고 강조했었죠. k는 양수기 때문에 얘는 답으로 쓰면 안 되고 4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수 k의 최소값은 답은 5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요런 거 이제 반드시 조심하도록 하고, 요런 판별식, 부호, 무조건 부등호 따라가지 말고 최고차의 개수 반드시 밝혀주시오.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싶었고, 자,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보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부등식의 관계에서는, 자, 2차에서는 너희들은 방정식을 먼저 배워. 거기서 판별식이라는 걸 분명히 배워온단 말이야. 맞지? 판별식의 의미는 무엇입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연관이 있는 거야. 알겠지?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한 공식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세요? 함수에 대한 문제거나 부등식에 대한 문제는 판별식을 바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판별식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니까 결국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아까 말했던 부등식의 방향 그대로 따라가는 거 절대로 아니다. 그렇지? 그런 것들 조심하라는 얘기야.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거에 대한 얘기 하고 싶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오케이. 내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 고마워.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이제 고등수학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을 했었다면 아까 말했듯이 세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는 요번 내신 대비하면서 뭐 어떻게 강의 이런 거 준비하셨는데 그거를 아마 중3 내용을 고등부로 연결시킨다고 하시더라고. 너희들 지금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아무튼 그 부분 수업 잘 듣고 마무리 잘 하고 그리고 집에 가야 알겠지? 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